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스마트해진 농업의 시대, 여러분들을 스마트팜 세계로 안내해드릴 지식의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보농부 정환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스마트팜 환경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페트병과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자동급수 장치를 이용해 집에서 대파를 쉽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생수나 음료수 페트병으로 자동급수 그걸 만들 수 있나요? 뭐 좀 깨끗하게 페트병을 이용하시려면 그 생수통이 낫고요. 집에서 음료수를 하는 페트병 있죠. 그런 것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페트병 자동급수 장치는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페트병을 반으로 자르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심지를 연결해 물을 주지 않고도 흡수 심지가 물을 흡수해서 흙이 담겨져 있는 윗부분으로 물이 이동하고 그 흙에 있는 수분과 양분이 그 작물을 키워주는 그런 자동급수 시스템입니다. 설명만 들으면 쉽게 이해가 안 가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페트병을 이용해 자동급수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급수를 만들 때 위에 흙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 조금 넓은 게 재배하기가 편하니까 위에 부분은 한 60% 정도 잡고요. 아래 물을 담을 이 페트병 구간을 한 40% 구간을 좀 정해서 카타칼로 이렇게 흠집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가위로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더 편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흠집을 내주시고요. 최대한 수평을 유지해서 잘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라진 페트병을 윗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즈나 이런 부직포 같은 걸 이용해서 심지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즈 같은 경우에는 한 2장에서 3장 정도면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두께가 좀 있는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한 2장 정도면 충분히 심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회전이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심지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심지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을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접어주실 때 이 심지가 밑바닥에 너무 이렇게 접히지 않도록 이렇게 접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니까 그래도 움직임이 좀 덜하죠. 그 다음에 흙을 채워주기 전에 물을 먼저 밑에다 채워줘야 위에 흙이 차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은 꽉 채워주지 마시고요. 한 50%에서 한 70% 정도만 채워주시면 적당히. 여기 보시면 페트병 입구가 너무 넘어가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파를 심으실 때 여기 위에 파란색 부분하고 흰색 부분에 경계가 있죠.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을 잘라서 심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대파가 준비가 됐으니까 흙을 담아 보겠습니다. 근데 흙은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 뭐 화단 앞이나 산에서 이렇게 있는 흙을 가져다 써도 되나요? 보통 일반 분들이 식물 재배를 할 때 흙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단이나 뭐 주변에 있는 흙을 퍼다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토양에 있는 병균이나 충이 그대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재배는 불가능합니다. 병충해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농자재 센터나 생활용품 파는 데 가면 배양토를 쓰시면 좋은데요. 이 배양토 안에는 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유기질 영양분, 비료라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비료들이 있습니다. 계란 껍질을 갈아서 곱게 갈아서 만들면 그게 이제 천연 칼슘 성분을 갖고 있는 비료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 있죠. 네.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대부분 버리잖아요. 네네. 버리지 말고 잘 말려뒀다가 그걸 갖고 또 갈아서 사용하게 되면 아주 좋은 유기농 친환경 비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파를 심어야 되니까 네. 여기 한 40% 정도 흙을 모종삽을 이용해서 넣어줘 보세요. 이렇게 흙을 넣으시면서 심지가 네.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중간 유지될 수 있게끔 잘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튼실한 대파를 키우기 위해서 유기농 비료 같은 것들을 좀 섞어 주셔도 좋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꾸 쓸 테니까 흙을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페트병을 이용해서 자동급수 화분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대파를 리필할 수 있게끔 재배를 해봤는데요. 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까 그 비료를 넣을 때 생각보다 좀 적게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배양토에도 비료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료가 많이 공급되면 무자람도 아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무자라게 되면 연약하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죠. 이 정도 상태의 그 대파를 재배할 때는 소량만 넣어도 대파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대파 재배를 하기 위해서 자동급수 화분만 만들면 스마트팜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차시, 3차시에서 보여드렸던 요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서 이 대파를 더욱 건강하게 키우는 그 방법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대파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일조량, 그러니까 해가 없어도 잘 크긴 하는데요.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LED 전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시간대에 켜고 또 원하는 시간대에 끌 수 있는 스마트 플러그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일반적으로 그럼 가정에서 쓰는 LED인가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식물 재배할 때 보통 노지에서 재배할 때 자연광을 받잖아요. 햇빛을 받는데 그 햇빛하고 동일한 파장을 내는 그 식물을 키울 때 쓰는 그 식물 LED라고 보시면 돼요. 자, 켜보겠습니다. 색깔이 틀리죠. 예, 이렇게 그 일반 태양광하고 그 파장을 좀 비슷하게 내서 식물이 실질적으로 자연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전구가 만들어졌고요. 이 식물 LED 같은 경우에는 빛을 계속 주게 되면 잘 자라긴 하는데요. 집에서는 습도 관리, 수분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노지에서 재배할 때 낮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켜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붙으면 아무래도 파장도 그렇고 그 빛에 전달되는 위치가 너무 가깝겠죠. 이러면 끝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30cm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3차시 때 보여드렸던 요 스마트 플러그, 이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하면 낮에 햇볕을 저희가 한 8시간 동안 작동을 해놓는데 만약에 그날 비가 좀 많이 왔다던가 그리고 일조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시간을 더 늘리려면 스마트 어플을 이용해서 스마트 플러그를 작동을 시키면 LED의 광량도 조절하고 그 시간대들도 유지하면서 재배하는 데 좀 편하게 좀 재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버려지는 페트병을 활용해서 스마트 장치를 만들어보고 대파를 키우기에 도전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팜 꽃이라고 불리는 수경 재배기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